안녕하세요, IM준입니다. 오늘은 루해법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루해법은 지금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있는 블럭들 있죠. 이 스티커가 있는 블럭들, 이 노란색 흰색은 무시하시고 스티커가 있는 이렇게 왼쪽에 6개의 조각, 그리고 오른쪽에 6개의 조각, 이렇게 블럭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맞추는 게 루해법입니다. 뭐 아무 색상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강의 편의상 바닥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왼손에 해당되는 왼쪽 색상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 두 번째 블럭은 녹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면 색상은 빨간색이 되고요. 뒷면 색상은 주황색이 됩니다. 자, 그럼 블럭 빌딩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루해법에서는 처음에 첫 번째 블럭 6조각을 맞추는 거를 먼저 신경을 쓰면 돼요. 자, 루해법에서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블럭을 하나 기준을 잡고 이렇게 잡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저 센터를 여기다가 정렬을 먼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갖고 오면 정렬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프리드리히법으로 따지면 F2L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하게 이렇게 코너 엣지 쌍이 여기 들어가야겠죠. 자, 블럭을 일단 찾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 하나 일단 보이고요. 엣지 블럭은 자, 여기에 숨어 있네요. 자, 이렇게 다 그냥 3층으로 다 가져왔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커 색상이 같으면은 F2L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숨겨놓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오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렇게 넣겠죠. F2L 같으면. 자, 루해법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M'을 하는 거예요. M'을 하면 여기 있던 엣지가 이렇게 뒤로 숨었죠. 밑에 숨긴 상태에서 이제 U 레이어를 이렇게 U'에서 여기에 갖다 놓고 이제 다시 M'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M'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도 페어가 되잖아요. F2L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의 페어 만드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많이 쓰셔야 큐브 로테이션 없이 그냥 이렇게 쥔 채로 그냥 큐브 맞출 때까지 한 번도 로테이션 안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F2L 하던 버릇대로 하자면 이렇게 큐브 로테이션에서 이렇게 넣거나 뭐 이렇게 슬래지 해머를 넣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넣으실 텐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 대고 큐브 로테이션 없이 거기서 그냥 F' 하면 됩니다. 그쵸? 그냥 넣으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파란색과 주황색 코너 엣지 조각, 여기에 이제 코너 조각이 있고 엣지 조각이 여기 뒤에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여기서 페어가 되겠죠. 이거 이렇게 B'에서 여기로 가져온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F2L 스타일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블럭을 먼저 잡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파란색 센터 블럭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U 와이드 2 하면 되겠죠. U 와이드 2 하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제 여기 코너 엣지 쌍, 여기 코너 엣지 쌍 중에 이제 쉬운 거부터 하면 돼요. 딱 보니까 여기에 코너 조각이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 자리에다가 엣지 조각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페어가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F2 해가지고 자, 이런 방식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프리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는데 뭐 공식화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하듯이 똑같습니다. 이 첫 번째 블럭은 그냥 직관에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서 페어를 여기서 만들고 이거를 그냥 바로 B2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블럭은 공식 없이 완전 프리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런 케이스 있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이 블럭을 가지고 먼저 잡고 시작을 할 건데 센터 블럭을 와서 정렬을 시킬 건데 보니까 코너 조각도 여기에 맞는 위치에 딱 들어가 있죠. 빨간색, 파란색, 흰색 엣지가 원래 이 자리가 맞죠. 이 옆에 자리가. 이런 경우에는 센터 블럭을 이왕이면 갖고 올 때 여기에 맞는 엣지 조각하고 센터 블럭을 같이 일로 가져오면은 블럭을 더 빨리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엣지 블럭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엣지 블럭 여기 뒤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엣지 블럭하고 센터랑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 자, 이렇게 B'프라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루에법에서 첫 번째 블럭 만들 때 굉장히 프리스타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무조건 순서에 입각해서 무조건 이 엣지를 여기 센터에 정렬하고 무조건 여기 페어 하나 넣고 여기에 무조건 페어를 넣어야지,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고정관념을 버리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블럭이 문제인데, 두 번째 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블럭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블럭은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갈 블럭, 흰색, 녹색 블럭을 먼저 정렬을 할 거예요. 꼭 그렇게 하란 법은 없지만 강의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쉽게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엣지 블럭을 여기에다 정렬해서 넣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정렬이 이게 엣지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갖다 놓고 M 프라임을 한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이 위를 바라보게 뒤집어 주고 나서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코너 엣지를 또 앞에 먼저 뒤에 먼저, 이거는 순서에 상관없이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일단 여기에 코너 엣지 조각이 여기 있죠. 녹색과 주황색.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F2L 같으면 떨어뜨리고 뭐 다시 이제 복잡한 케이스가 되는데, 자, 루에법에서는 그냥 이렇게 M 프라임 해가지고 엣지 조각을 이 뒤에 아래에다 숨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코너 조각을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다시 이제 M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페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넣을 때도 이제 프리드리 해법의 F2L 같으면은 이거 큐브 로테이션을 하든지 이제 핑거링이 복잡하게 될 텐데, 루에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 페어를 여기 뒤에 슬롯에서 넣을 때 그냥 이렇게 R 와이드 프라임 한 다음에 이렇게 U 프라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페어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코너 엣지 조각이 여기 있죠. 지금 엣지 조각이 여기 스티커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게 M 프라임 하면은 빨간색이 이 위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너 조각을 이렇게 갖다 놓고 흰색을 옆을 바라보게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M 프라임 하면 여기서 붙겠죠. 이거는 이제 F2L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컨드 블럭만 다시 좀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자, 케이스, 제일 쉬운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 이거는 여기에 갖다 놓고 F2L처럼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아니면은 슬래지 해머 이렇게 넣으셔도 되죠. 이런 케이스는 이거 F2L 같으면 큐브 로테이션에서 이렇게 넣겠지만 루에법에서는 로테이션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거 같은 경우에 R 와이드 한 다음에 U 땡겨 온 다음에 뭐 그대로 R 와이드 했던 거 다시 R 와이드 프라임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넣습니다. 자, 뭐 이런 케이스는 이제 F2L 케이스하고도 똑같죠. 기본형이죠. 그냥 이렇게 R 한 다음에 U R 프라임 하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이거 F2L 스타일로 하려면 그냥 이렇게 놓고 U2에서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루에법 스타일로 하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엣지 블럭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M 프라임에서 여기 뒤에다 숨겨주고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고 오고요. 그 다음 이제 M 다시 해서 여기 붙여서 이렇게 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뒤집어 줘야 되는데, 이거 F2L 같으면은 여기 뭐 빈 슬롯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뭐 떨어뜨려서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요. 자, 이렇게 M 무브를 해서 여기 아래로 내려놓고요. 엣지 조각을, 코너 조각을 이렇게 U2에서 여기 갖다 놓고 이제 M2 하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페어를 많이 만들어요. 이거 F2L 스타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루에법만의 스타일로 하자면, 자,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M 무브에서 여기다 숨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 다시 갖다 놓고 M 프라임 다시 해서 여기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이제 R 와이드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겠죠.
뭐 다 마찬가지인데 F12하고 다르게 엣지를 밑으로 숨길 수 있다는 거를 적극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M무브에서 여기다가 엣지를 숨겨준 다음에 코너 조각을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다시 M무브에서 여기서 페어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를 엣지 조각을 이렇게 해서 뒤로 숨겨준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코너를 갖다 놓고 다시 올려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갖다 놓고 넣는 거죠. 자, 이제 케이스 중에 흰색 스티커가 위를 바라보고 있을 경우에 이런 케이스, 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RU', R' 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 F12 스타일인데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도 결국은 뭐 F12 스타일로 하려면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쌍되는 자리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F12의 단순 원칙이 그거잖아요.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떨어뜨려 주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놔서 페어를 만들어서 넣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엣지를 숨겨 준 다음에 자, 코너 조각을 흰색이 옆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플립을 시켜준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놓고 페어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유도에서 유도 F12 하듯이 일단은 꺼내고 나서 자, 엣지를 밑으로 숨긴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코너를 갖다 놓고 M2에서 붙이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뒤에 슬롯 넣는 것도 뭐 똑같죠. 앞뒤가 그냥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갖다 놓고 기본형인데 이렇게 뒤로 넣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치에 F12 기본형 중에서 이렇게 스티커가 다른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넣는 거 F12 스타일이죠. 이거 F12 같으면은 큐브 로테이션에서 넣겠지만 자, 루에법에서 세컨 블럭에서는 이렇게 R 와이드 프라임 해가지고 두 개 두껍게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뒤에 있는 블럭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 엣지를 숨기고 코너를 원하는 위치에 놓고 다시 엣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런 케이스, 이렇게 흰색 스티커가 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무조건 흰색 스티커가 옆을 바라보게 무조건 뒤집어 줘야 돼요. 일단 그래 놓고 자, 엣지를 이렇게 숨겨 놓고 코너를 원하는 데 갖다 놓고 M 해서 다시 붙여서 이런 식으로 또 넣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블럭 끝나고 세컨 블럭입니다. 먼저 이 엣지 먼저 넣는다고 했죠. 흰색 엣지부터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코너 엣지 블럭이 이렇게 쌍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 없이 꺼냅니다.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갖다 놓고 엣지를 숨겨주고 원하는 위치에 코너를 갖다 놓고 엣지를 다시 가져와서 붙여서 이렇게 넣는다고 했죠. 자, 코너 엣지가 여기 이렇게 두 개 있죠. 코너 엣지 쌍이 이렇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꺼냅니다.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꺼낸 다음에 이게 색깔이 다르면 엣지를 숨겨주고요. 코너를 원하는 위치에다 여기다 갖다 놓고 자, M2 해서 여기다 붙이고요. 그리고 그냥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세컨 블럭만 다시 해볼게요. 자, 먼저 흰색 엣지부터 여기다 정렬을 하고요.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죠. 엣지 코너 여기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자, F12 스타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루에법 스타일로 해볼게요. 여기에다 엣지를 갖다 놓고 여기다 숨긴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 코너를 갖다 놓고 M2에서 여기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자, 와이드 무브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엣지 조각 여기 뒤에 있고요. 여기에 코너 조각 있죠. 이제 엣지 블럭이 와서 페어 될 수 있는 위치에다 놓고 M 무브 해서 붙인 다음에요. 여기다 갖다 놓고 자, 큐브 로테이션 없이 와이드 무브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핸드 스크램블을 또 해가지고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다시 한번 또 잠깐 복습을 할게요. 자, 스크램블 이제 끝난 상태고요.
자, 이렇게 미리 정렬이 돼 있는 게 있으면 이걸로 첫 번째 블럭을 하면은 이제 유리하겠지만, 지금 강의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조건 파란색, 흰색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센터 블럭이 여기 있으니까 이제 U 와이드 하면은 여기서 붙겠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코너 블럭, 여기 엣지 블럭이 일단 보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흰색 스티커가 옆을 바라보고 주황색이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되고요. 여기로 갖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붙이면 이렇게 페어 만들기가 쉽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코너 엣지 있으니까 자, M 해서 여기다 숨겨주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M2 해서 붙이고 갖고 와서 F'에서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블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미 엣지가 하나 원하는 데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엣지 조각이 여기 하나 있고 코너 조각이 두 개가 다 위에 있는데, 자, 이거를 먼저 엣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 주고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 갖다 놓은 다음에 와이드 무브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코너 엣지 여기 있죠. 자,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 갖고 와서 엣지를 이렇게 숨겨주고 원하는 위치에 코너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블럭 빌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블럭 빌딩 알려드렸고요. 이 다음 단계는 이제 CLL이라고 부르는 단계인데, 자, 큐브를 이제 이 큐브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큐브를 가지고 이어나갈게요. 자, 첫 번째 블럭하고 두 번째 블럭 완성하고 나면 이 3층에 있는 코너 조각들을 다 맞춰야 돼요. 제자리에다가. 그 얘기는 이제 노란색 스티커가 다 위를 바라보게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곳에 헤드라이트가 있도록 퍼뮤테이션이라고 하죠. 퍼뮤테이션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거 케이스별로, 자, 케이스별로 다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 스티커 두 개가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있으면 헤드라이트를 왼쪽에다 두고 이런 공식을 씁니다. 쉽죠? 윗면에 노란 스티커가 하나도 없을 때 한쪽은 헤드라이트고 한쪽은 이렇게 좌우를 바라보고 있으면 헤드라이트를 왼쪽에다 두고 이런 공식을 씁니다. 윗면에 헤드라이트가 없는데 헤드라이트가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앞뒤로 놓고 이런 공식을 써도 되고요. 자, 이런 공식을 쓰셔도 되고, 헤드라이트를 좌우로 놓고 이런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자, 이런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자, 윗면에 노란 스티커가 한 개만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리드리 해법에서 OLL 중에 슌이라는 케이스죠. 슌이라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노란 스티커를 갖다 놓고 여기에 노란 스티커가 있으면 이제 슌 케이스죠. 이런 공식을 씁니다. 자, 노란 스티커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놓고 여기를 보고 슌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여기에 일직선상에 이렇게 노란 스티커가 있으면 왼손으로 엔타이 슌 공식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공식을 써도 됩니다. 자, 여기다 노란 스티커를 놨는데 여기에 노란 스티커가 없으면 엔타이 슌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여기다 갖다 놓고 보면 여기에 노란 스티커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왼손으로 슌의 그 미러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더 쉬운 게 여기다 갖다 놓고 노란 스티커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면 여기 노란 스티커가 있겠죠. 이거 엔타이 슌 이런 공식을 씁니다. 또는 이거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다 노란 스티커 놓고 이 노란 스티커 바라보고 이런 공식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윗면에 노란 스티커가 이렇게 두 개가, 윗면에 노란 스티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을 써요. 노란 스티커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공식을 씁니다.
자, 윗면에 노란 스티커가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아니고 좌우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좌우로 바라본 이 카멜레온 눈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이런 공식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너 조각 4개 오리엔테이션 하는 방법 7가지 케이스 다 알려드렸어요. 프리드리 해법 OLL 하시는 분들이면은 아마 OLL 공식 쓰셔도 될 텐데, OLL 공식보다 좀 더 짧은 그 CLL 전용 공식이 있으니까 전용 공식을 가능하면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퍼뮤테이션 해줘야 되는데, 투룩 PLL 할 때와 똑같은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헤드라이트가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있으면 헤드라이트를 여기다 놓고 헤드라이트를 왼쪽에다 두시고, J 비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식을 쓰면 다 헤드라이트가 되죠. 퍼뮤테이션이 끝나죠. 코너 퍼뮤테이션 상황에서 헤드라이트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두 개의 면만 봤을 때, 자, 이렇게 두 개도 반대 색상이고 이렇게 두 개도 반대 색상이면 헤드라이트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Y펌, 이런 공식을 써서 퍼뮤테이션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해법에서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완성하고 3층에 코너 조각 4개를 다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돼요. 이제 6개 엣지 블럭만 맞추면은 큐브가 완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엣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엣지 오리엔테이션은 판정 기준이 흰색 센터 주변에 있는 엣지 조각 중에 흰색이나 노란색이 아닌 거는 배드 엣지입니다. 나쁜 엣지예요. 잘못된 엣지. 그리고 노란색 센터 블럭 옆에 있는 엣지 블럭 중에 마찬가지로 노란색이나 흰색이 아닌 거는 잘못된 엣지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의 잘못된 엣지죠. 그리고 잘못된 엣지 개수는 무조건 짝수개입니다. 2개거나 4개거나 6개, 이렇게 개수가 짝수로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배드 엣지를 판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닥 색상을 흰색으로 미리 정했기 때문에, 자, 흰색 센터 상황에서 이 옆에 있는 조각들, 노란색은 배드 엣지가 아니고 노란색이나 흰색은 배드 엣지가 아닌 겁니다. 나머지 색상들은 배드 엣지예요. 나쁜 엣지들, 잘못된 거. 그리고 밑면에서는 아랫면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면 노란색 센터 주위에 이 두 개는 어차피 맞아 있는 거니까 볼 필요도 없고요. 이 두 개가, 자, 이거는 녹색이니까 잘못된 엣지고, 흰색은, 노란색이나 흰색은 잘못된 엣지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그리고 4개가 배드 엣지, 나쁜 엣지 상황입니다. 엣지 오리엔테이션 상황은 마지막 단계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엣지 3개가 이렇게 인접해서 화살표처럼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엣지 오리엔테이션의 완성형 단계예요. 이게 이런 경우에 잘못된 엣지 쪽으로, 잘못된 엣지라는 게 이게 잘못된 엣지인지 여기 뒤에 있는 게 잘못된 엣지인지 그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건데, 잘못된 엣지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화살표라고 봤을 때 화살표를 잘못된 엣지 쪽에 갖다 놓고, 이 잘못된 엣지를 이렇게 화살표 쪽으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U나 U' 아무거나 한 다음에 다시 M 무브를 하면, 이것도 뭐 M이나 M' 상관없어요. 하면은 이제 엣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납니다. 잘못된 엣지가 이제 하나도 없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살표처럼 잘못된 엣지가 3개가 있으면 이건 잘못된 엣지가 아니죠. 노란색, 흰색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엣지가, 이거 잘못된 엣지가 아니죠. 이 뒤에 있는 게 잘못된 엣지입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잘못된 엣지 쪽으로 갖다 놓고, 잘못된 엣지를 화살표 쪽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U나 U' 한 다음에 다시 M이나 M' 하면 이제 엣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 나오면 이제 엣지 오리엔테이션이 바로 끝난다. 이거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가 9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는데, 9가지 케이스를 공식화해서 다 외울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도 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게 자기가 M 슬라이스를 왼손으로만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오른손으로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왼손으로만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에 따라서 자기 사용하는 손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바꿔서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엣지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주로 왼손으로 M 슬라이스를 써요. 만약에 왼손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왼손으로 M 슬라이스 하는 경우에 이렇게 12시 9시에다 두고 M 프라임 U M 프라임을 합니다. 한번. 그러면 여기 엣지 상황이 바뀌죠. 자, 화살표 이렇게 됐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엣지가 이렇게 두 개 있죠. 이렇게 12시 9시에다 두고 M 프라임 U M 프라임 하면 상황이 바뀌죠. 그러면 화살표를 잘못된 엣지 쪽에 갖다 놓고 M 프라임 U M 프라임 또 해요. 그러면 엣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죠. 자, 잘못된 엣지가 위에 하나밖에 안 보이면 12시나 9시에다 두시고 M 프라임 U M 프라임을 하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이렇게 잘못된 엣지가 또 4개가 되면 또 M 프라임 U M 프라임을 또 합니다. 하나만 됐죠. 그냥 또 M 프라임 U M 프라임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인접해서 되면 이때는 방향을 이렇게 맞춰 놓고 12시 9시에다 두고 M 프라임 U M 프라임 하면 화살표 나오죠. 잘못된 엣지 쪽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엣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는 M 슬라이스를 왼손으로 도저히 못하고 오른손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오른손 기준으로도 알려드릴게요. 자, 잘못된 엣지가 이렇게 뭐 두 개가 위에 지금 이 두 개가 잘못된 엣지죠. 이럴 경우에는 자, 오른손으로 그냥 할게요. M 프라임 U 프라임 M 프라임 했는데 상황이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으면 이렇게 세로로 놓고 또 하는 거예요. M 프라임 U 프라임 M 프라임 인접해서 잘못된 엣지가 있죠. 인접해서 있으면 자기가 오른손으로 M 슬라이스를 하는 분이면 12시 3시에다 두시고 M 프라임 U 프라임 M 프라임을 해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데 이렇게 화살표 나오면 마찬가지로 잘못된 엣지 쪽에 갖다 놓고 자, M 프라임 U 프라임 M 프라임 이렇게 하면 엣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M 슬라이스 하시는 분이면 여기 잘못된 엣지가 위에 하나밖에 안 보이면 12시나 3시에 놓고 하시면 돼요. 자, 3시에다 놓고 할게요. 자, 오른손으로 M 프라임 그 다음 왼손으로 U 프라임 M 프라임 이렇게 되면 여기다 갖다 놓고 M 프라임 U 프라임 M 프라임 화살표 나오면 잘못된 엣지에다 갖다 놓고 M 프라임 U 프라임 M 프라임 이렇게 하면 엣지 오리엔테이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왼손으로 M 슬라이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상판을 U 프라임이 아니고 U를 하는 경우죠. 자, 잘못된 엣지가 한 개 있으면 여기나 여기다 놓고 한다고 했는데 9시에다 놓고 자, 왼손으로 M 프라임 U M 프라임 두 개 나오면 여기다 놓고 M 프라임 U M 프라임 화살표 됐으면 잘못된 엣지에다 갖다 놓고 M 프라임 U M 프라임 이렇게 하면 엣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는 거예요. 직관적이죠. 공식으로 뭐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 자, 공식으로 외우는 방법도 그럼 알려드릴게요. 모든 엣지가 다 잘못된 엣지인 경우에요. 6개 엣지인데 6개 엣지가 다 잘못된 경우 배드 엣지죠. 다 노란색 옆에 노란색이나 흰색이 아닌 건 다 배드 엣지인데 4개가 다 노란색이나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엣지고 여기도 지금 노란 스티커가 보인다는 얘기는 이것도 잘못된 엣지란 얘기고 엣지 개수는 짝수개니까 보나마나 이 뒤에 것도 잘못된 엣지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6개가 다 잘못된 엣지인 경우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화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자, 이런 공식으로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엣지가 위아래에 위아래에 2개씩 있는 경우에요. 이거 2개 잘못된 엣지고 이거 밑면에 이렇게 2개 잘못된 엣지죠. 이렇게 2개 잘못된 엣지 아래에 있고 2개 잘못된 엣지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경우에 이런 공식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도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최적화된 공식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잘못된 엣지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아래에 1개씩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공식을 씁니다.
공식화된 최적화된 엣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자, 잘못된 엣지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이렇게 아래에도 두 개가 아래에 두 개 다 잘못된 엣지고 위에 잘못된 엣지 인접해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공식화된 걸 씁니다. 자, 잘못된 엣지가 위에만 두 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런 공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엣지 오리엔테이션이 되죠. 자, 잘못된 엣지가 이렇게 위에만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 이런 공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엣지 오리엔테이션이 돼요. 자, 잘못된 엣지가 윗면에만 4개가 잘못된 엣지인 경우, 아래에는 잘못된 엣지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화된 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완성하고 코너 조각 4개 다 맞추고 엣지 오리엔테이션까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자, 코너 조각을 이렇게 정렬을 한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갈 조각하고 여기에 들어갈 조각을 넣어야 돼요. 엣지 조각 2개를, 이 2개의 조각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엣지 조각 하나 여기 있고 뒤에도 여기 하나 있죠. 이거 2개를 이 자리에다 정렬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케이스는 지금 보면 녹색과 파란색이 마주보고 있죠. 여기 녹색, 여기 파란색 마주보고 있으면 이렇게 정렬해 놓고 M2 해서 여기랑 여기에 갖다 놓은 다음에 반대 색상으로 놓고 M2 다시 하면 정렬되죠.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면 M2 해서 이거를 반대 색상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M2 하면 붙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런 케이스, 이렇게 녹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같은 면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거는 이렇게 U2에서 여기 갖다 놓고요, M'에서 여기 갖다 놓고 또 U2를 합니다. 그래 놓고 다시 M' 하면 여기 이렇게 정렬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반대색 됐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최악의 경우거든요. 이렇게 파란색, 녹색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자, U2에서 여기 갖고 오고요, 이렇게 하고요, U2 이렇게 하면 지금 UR, UL에 들어갈 녹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엣지 2개가 이렇게 서로 스티커가 노란색, 파란색이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1층에 이렇게 정렬이 됐죠. 이게 이제 최종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정렬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파란 스티커가 있으면 반대 색상인 녹색에다 이렇게 정렬해 놓고 이렇게 M2 하면, 자, 이렇게 URUL 엣지가 정렬이 돼서 들어갔죠. 자, 다음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제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는 이렇게 인접해서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식화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써요. M2 해서 여기 대각선 아래에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에 갖다 놓고 U2 하면은 여기 2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URUL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상적인 형태가 됐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합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인접해서 2개 조각이 있는데 둘 다 여기 색상은 전혀 안 맞아요.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2개 조각을 여기에다 갖다 놓은 상태에서 반대 색상 맞춰 놓고 이렇게 M2. 자, 이번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오른손으로 M 슬라이스를 썼는데 왼손으로 M 슬라이스 쓰시는 분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3시, 6시에다 두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 갖다 놓은 다음에 정렬해서 이렇게 넣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왼손으로 M 슬라이스 하느냐 오른손으로 M 슬라이스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을 다 알려드린 거예요. 저는 왼손 오른손을 다 쓰기 때문에 저 편한 대로 그냥 쓰는데
이왕이면 한 개 손을 계속 쓰시는 게 나중 가서 유리하실 거예요. 손 바꾸는 것 자체도 시간이 걸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한 가지 손만 계속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M 슬라이스에 있는 엣지 조각 4개만 맞추면 이제 큐브가 완성이 되거든요. 패턴으로 합니다. 패턴으로 먼저 이 앞면 패턴을 봐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패턴이 되는 패턴이에요. 한 개, 2개 붙어 있고, 자, 이 경우에도 되는 패턴입니다. 위에 한 개 있고 아래 2개 붙어 있고, 이거는 안 되는 패턴이에요. 이럴 때는 빨리 M 프라임을 해야 돼요. 자, 이 경우에는 한 개, 2개니까 되는 패턴이에요. 되는 패턴입니다. 자, 여기가 되는 패턴이면 이 상판 상황을 봐요. 지금 여기 보면 2개 붙어 있는 게 저한테 가까이에 있죠. 가까이 있냐 멀리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M 프라임을 하는 겁니다. U2 다음에. 자, U2 그 다음에 M 프라임 그 다음 또 U2.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렬해서 끝나죠. 자, 이번에는 다른 패턴이죠. 위에 한 개, 아래에 2개이면 되는 패턴인데, 위에가 여기 2개 붙어 있는 게 아까는 여기 앞에 가까운 쪽에 있었는데 지금 멀리 쪽에 있죠. 이런 경우에는 U2 다음에 M을 해야 됩니다. M 프라임이 아니라. 자, U2, M, U2. 자, 이렇게 하면 정렬해서 끝나죠. 자, 2개 위에 붙어 있는 게 2개 있으니까 안 되니까 M 프라임 한번 해서 또 보는 거예요. 지금은 되죠. 붙어 있는 게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위의 상황을 보는데, 멀리 있으니까 M 하셔야 돼요. U2, M, U2. 자, 한번 하고 났더니 이런 상황이 또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고 M 프라임을 한번 하고 또 상황을 봐야 돼요. M 프라임을 한 다음에, 자, 되는 상황인지 안 되는 상황인지 봅니다. 되는 상황이죠. 한 개에 2개 붙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에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한 개 따로 있고 2개 앞에 붙어 있는 게 가까이 있으니까 M 프라임입니다. U2, M 프라임, U2. 그렇게 해서 이제 정렬만 하면 맞춰지죠. 만약에 이렇게 윗면에는 연속돼 있고 앞면에는 점점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 4개 엣지가 이렇게 다 점점점 연속된 블럭이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다 한 개씩 독자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공식 별도로 씁니다. E2M, E2M이에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나올 때는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공식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루해법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